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마다 들려오는 기이한 비명소리가 당신을 숲으로 이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과거 급제를 향한 오만한 야망에 사로잡힌 젊은 선비 이도령과 그를 덮쳐오는 핏빛 복수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젊은 선비가 당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령으로 오직 과거 급제를 통한 입신양명만이 삶의 목표인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유배온 스승 최 선생을 찾아 이 외딴 마을까지 왔습니다. 마을 어기부터 음습한 기운이 감돌았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마을 전체는 정막에 잠겼습니다. 이따금씩 먼 숲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비명소리, 이른바 귀곡성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수숲을 거북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는 것조차 금기시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귀곡성은 더욱 선명하게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조차 침투하지 못하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마치 누군가가 목 놓아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온 마을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도령은 그저 코웃음 쳤습니다. 미신에 불과하다며 나약한 백성들의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그의 오만한 눈빛에는 오직 과거 시험에서 발휘할 지혜와 명성을 향한 갈망만이 번뜩였습니다. 최 선생은 깊은 한숨을 쉬며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숲에는 오랜 한이 서려 있으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도령은 오히려 그 소문을 일종의 흥미로운 탐구 과제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미신을 파헤쳐 마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겠다며 학자로서의 명예를 드높일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미 어둠이 깔린 검은 숲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바람이 그의 가끈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숲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주위 공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기이하고 음침한 기운이 이도령의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선 이도령의 눈앞에는 기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달빛조차 검게 물든 듯한 모든 색을 집어삼킨 듯 암흑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듯한 숲의 길은 이미 형체를 잃었고 희미하게 있기만이 겨우 길을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얼마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이도령의 시선은 숲 한가운데 박혀있는 낡은 비석에 꽂혔습니다. 비석은 기묘하게도 달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섬뜩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비석 주위를 맴도는 희미한 그림자가 그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흐릿했으나 분명히 누군가 그곳에 서 있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이도령은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숲의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도령의 꿈속에는 기이한 여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애절하면서도 원한서린 눈빛의 여인은 끊임없이 그를 검은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으나 그 눈만큼은 이글거리는 복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꿈속에서 이도령은 그녀의 형체를 붙잡으려 했으나 마치 허공처럼 사라지곤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여인의 잔상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도령의 귓가에는 숲속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기묘한 속삭임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기억하라, 나의 하늘. 이도령은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이 자신의 명성을 드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비밀을 파헤쳐 세상에 공표한다면 자신의 이름이 천하에 알려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오만한 야망은 원혼의 부름을 경고가 아닌 영광의 전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은영의 애절한 외출한 외침이
파멸로 이끌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서서히 복수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다음 날 아침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흔적을 애써 감추며 최 선생의 거처를 찾았습니다. 그는 간밤에 검은 숲에서 겪었던 기이한 일들을 숨김없이 토해냈습니다. 최 선생은 이도령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함께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노인은 이도령의 눈에 어린 광기와 오만을 한눈에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최 선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숲의 오래된 비밀을 담고 있는 듯 낮고 묵직했습니다. 그 숲은 산자가 함부로 범할 곳이 아닙니다. 최 선생은 숲에 얽힌 잔혹한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이두령 가문의 선조가 마을 여인을 배신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비극이 그 숲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여인의 한이 숲을 저주로 물들였고 밤마다 애자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은 결코 헛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최 선생은 이도령에게 섣불리 그 비석을 건드리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도령의 눈은 이미 명예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경고는 그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밤마다 다시 숲을 찾아 비석에 새겨진 희미한 글귀를 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차가운 돌을 더듬을 때마다 숲의 기이한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비석 주변의 풀들은 시들고 낮에도 차가운 안개가 숲을 감쌌습니다. 꿈속에서 은영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녀의 한서린 눈빛은 이도령을 끊임없이 숲으로 이끄는 듯 했습니다. 그 유혹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검은 숲의 미스터리를 풀겠다는 이도령의 집착은 이제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과거 급제를 위한 학업을 등한시한 채 오직 숲과 비석에만 매달리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책상에는 먼지만 쌓여갔고 붓 대신 숲에서 가져온 흙과 이끼가 그의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비석에서 탁보내온 듯한 종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해독되지 않은 고어로 가득 찬 글자들이었습니다. 이도령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얼굴에는 수심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의 저주가 이도령에게 옮겨 붙었다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도령을 피하고 그의 그림자조차 발벼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은영의 애절한 속삭임이 이도령의 귓가를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기억하라, 나의 하늘. 그 목소리는 마치 그의 정신을 서서히 잠식하는 듯 했습니다. 이도령은 고립되었지만 스스로는 위대한 발견을 목전에 뒀다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이 재앙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숲의 비밀을 밝혀내어 세상의 이름을 떨칠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도령은 꿈속에서 다시 은영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달리 더욱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손이 이도령의 얼굴을 어루만지자 이도령의 몸에는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은영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이도령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도령의 이름을 부르며 무언가를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의 꿈속에서 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심장을 꿰뚫는 듯 울려 퍼진 그날 밤 이후 그는 더욱 강렬한 집착에 사로잡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새벽녘에도 그는 오직 비석만이 자신의 모든 질문에 답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이도령은 거의 초점을 잃은 눈으로 비석에 새겨진 고어들을 다시금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비석 앞에서 매달리던 그의 몸은 점점 말라갔지만 그의 정신은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붓과 먹물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비석 표면의 미세한 균열과 마모된 부분을 거듭 쓸어내리며 마치 맹인이 글자를 읽듯 필사적으로 글귀에 숨겨진 의미를 파고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풍파에 깎여 가장 희미해진,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그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된 그의 얼굴에는 어느새 기이한 희열마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세운 끝에 마침내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오랜 학식과 타고난 총명함이 기나긴 고통 속에서 하나의 섬광처럼 번개처럼 터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비석의 가장자리에 새겨진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 같은 문장을 해독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글귀는 단순한 비문이 아니었습니다. 날 그림자가 머무는 곳, 깊은 숲 아래, 선조의 죄가 잠든 곳이라는 섬뜩한 암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석 아래 깊은 곳에 마을 선조들의 비밀이 담긴 은닉처가 있음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의 심장은 봇물 터지듯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명성에 대한 갈망, 감춰진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의 온몸을 전율시켰습니다. 그는 비석 주변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먼지로 범벅된 얼굴 위로 희망에 찬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비석 뒤편, 오래된 이끼와 넝쿨로 뒤덮인 작은 언덕에서 봉인된 공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돌문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차가운 기운이 그의 발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아무도 열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가 그의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도령은 발견한 돌문을 필사적으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닫혀있던 문은 그의 손길에 마침내 천천히 그리고 섬뜩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눅눅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냉기가 훅 끼쳐나왔습니다. 손에 든 등불이 미약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좁고 축축한 통로를 지나자 이도령의 눈앞에는 작은 동굴 형태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삭아버린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며 오랫동안 잊혔던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괴짝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토록 꿈속에 나타났던 여인, 은영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 낡은 초상화 한 폭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림 속 은영은 애절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에 잠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도령이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오래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기록들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독하기 어려웠던 고어들이었으나 그의 학식은 그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기록은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은영이라는 여인이 사랑했던 이에게 배신당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참담한 진실은 그 배신자가 다름 아닌 이도령 가문의 선조, 탐욕스러운 이 판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은영의 재산을 탐하여 그녀를 모함하고 살해했으며 그 죄를 은폐하고자 모든 흔적을 지웠던 것입니다. 이도령은 자신이 추구했던 명예가
자신의 가문이 저지른 잔혹한 죄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록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은영의 호는 죽어서도 한을 풀지 못하고 대대로 이씨 가문의 복수를 계획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도령의 오만한 야망을 이용하여 자신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도령이 검은 숲으로 이끌리고 비석에 집착하게 된 모든 이유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괴짝 속 그림 속 은영의 눈빛이 살아 움직이듯 이도령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원한이 숲 전체를 뒤덮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이도령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헛된 야망 때문에 단순히 죽은 자의 한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한의 표적이었음을 깨닫고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를 터뜨렸습니다. 기억하라, 나의 한해. 그제야 그는 밤마다 꿈속에서 울려 퍼지던 그 속삭임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이도령의 눈동자에 광기 어린 공포가 서렸습니다. 자신이 파헤친 것은 명예가 아닌 가문의 핏줄을 향한 끝없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줬던 명예가 이토록 끔찍한 진실을 품고 있었음에 이도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두 손은 피를 토하는 듯한 죄책감으로 떨렸으며 심장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오만했던 야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무거운 회한만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도령은 밤새도록 차가운 비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석에 새겨진 은영의 이름을 하염없이 어루만졌습니다. 차마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가문의 대업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파멸의 씨앗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비석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영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고 선조들의 추악한 죄를 대신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의 입에서는 끊임없는 속죄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 급제라는 허황된 꿈 대신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숲에 들이우자 이도령은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흘린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진실 앞에서 겸허히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한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이도령은 곧장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정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최 선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스승에게 모든 것을 그의 도움을 청하려는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최 선생은 이도령의 초췌한 얼굴과 비장한 눈빛을 보고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는 듯 침묵했습니다. 얼마 후 마을의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 선생은 조용히 자리를 지켰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이도령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아함과 동시에 미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밝힐 작정이었습니다. 제 가문에는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인 이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자신의 가문과 얽힌 비극적인 역사, 그리고 은영이라는 여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연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며 가문의 업보를 청산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도령의 고백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숲 떠돌던 원혼의 존재가 이도령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려는 이도령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도령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은영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 위한 대대적인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도령의 진심을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제사 준비에 동참했습니다. 숲 어귀에 임시 제단이 마련되었고 온 마을의 슬픔과 위로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시작되고 비장한 얼굴로 향을 피웠습니다. 최 선생과 마을 사람들이 그의 뒤에서 경건한 자세로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기도가 숲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제사가 절정에 달하라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숲을 뒤덮었던 원한의 기운이 마치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밤마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귀곡성은 영원히 침묵했습니다. 숲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차가웠던 바람 대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제단 위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며 마치 은영의 넋이 마침내 평화롭게 떠나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는 숨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도령은 헛된 야망과 명예욕 대신 진정한 인의와 백성을 위한 마음을 깨달은 현명한 선비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 급제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도령은 마을의 대소사를 돌보고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하며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렸던 은영의 한은 마침내 풀렸고 이도령은 가문의 업보를 청산하며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숲은 다시 생명력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이도령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회자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진정한 명예란 무엇이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도령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